칫솔이나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양치질에 필요한 칫솔을 올바로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칫솔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해주세요. 오래 사용한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적어도 3, 4개월에 한 번은 꼭 칫솔을 교체해야 해요. 양치질 후 칫솔을 깨끗이 헹궈야 하는데요. 칫솔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음식물과 치약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보통 집에서 칫솔을 관리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칫솔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칫솔 목길이 서로 닿게 되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다른 칫솔로 옮겨갈 수 있어요. 따라서 개별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좋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미세한 세균들이 튀는데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2m까지 세균 구름이 형성됩니다.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칫솔을 보관하는 것이 좋고, 화장실에 보관한다면 변기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보관해주세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칫솔을 제대로 건조하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건조해주세요. 칫솔 케이스에 칫솔을 넣어두는 것도 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노출돼 좋지 않답니다. 칫솔을 바르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으로 충치와 치주 질환으로부터 치아를 지켜주세요.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매일 드라이기와 고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머릿결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머릿결만 좋아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사실. 오늘은 머릿결 좋아지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머리를 감기 전에 빗질을 충분히 해줘서 엉킨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세요. 샴푸는 머리카락에 바로 짜는 게 아니라 손에 일정량을 덜어서 거품을 낸 뒤 두피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가면서 머리카락에 거품을 묻혀 씻어줍니다. 린스를 할 때에는 두피에 닿지 않게 머리카락에만 사용해주세요. 날이 춥다고 머리를 뜨거운 물로 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탈모를 유발하고 머리카락을 건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온수로 머리를 감아주세요. 샴푸를 한 후 마무리 린스를 할 때에는 조금 더 낮은 온도로 머리를 헹궈주세요. 머리를 말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두피를 먼저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머릿결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다가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자연 건조는 두피가 잘 마르지 않아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주세요. 또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때에도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가며 말리는 것이 손상 없이 머리를 말리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것보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좋다고 해요. 낮 동안에 두피에 낀 노폐물을 자기 전에 씻어내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좋은 영양소를 팍팍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얇아지고 힘을 잃기 쉬운데요. 평소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건강한 머릿결과 두피를 가질 수 있답니다. 머릿결은 한번 상하게 되면 잘라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니까요. 소중한 내 머리카락을 위해 평소에 머릿결을 신경 써주고 헤어팩과 헤어 오일도 잊지 마세요. 찰랑찰랑한 머릿결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요즘은 모든 휴대폰에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는데요. 또한 SNS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진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사진 잘 찍는 꿀팁 5가지 알려드릴게요. 수평 맞추기.
수평 수직을 맞추는 건 사진에서 기본이 됩니다. 특이한 구도를 찍지 않는 이상 수평 수직만 맞으면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특히 풍경이나 인물에서 수평은 필수입니다. 수평 수직을 맞추기 어렵다면 카메라 기능의 수직, 수평 안내선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촬영 전 카메라 렌즈 닦아주기. 특히 휴대폰 카메라는 손으로 자주 만지기 때문에 렌즈가 오염되기 쉬운데요. 사진 찍기 전 렌즈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진의 질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사진에 담고자 하는 것을 정하자. 카메라로 보이는 사각형 프레임 안에 자신이 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찍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이렇게 어색한 사진이 나와요. 버릴 건 버리고 담고자 하는 것만 담아보세요. 길어 보이려면 머리 위에 공간을 많이 주기. 연예인들처럼 롱다리 전신샷을 찍어보고 싶다면 발끝은 화면 하단에 가깝게 두고 머리 위에 공간을 많이 주세요. 키가 작은 사람들도 커 보이는 마법. 이 공간이 반대로 되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루킹룸 이용하기. 루킹룸이란 루킹, 뭐뭐로 보이는, 보는, 룸, 공간, 즉 피사체의 시선 방향에 공간을 주는 법입니다. 살짝 옆모습을 찍으면서 사진의 감성을 담기 위한 방법으로 추천하는데요. 인물이 카메라를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경우 그 방향에 일정한 공간을 두는 겁니다. 반대로 공간을 두면 사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팁들로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사진 인사이더가 되는 방법. 참 쉽죠? 본격적인 봄을 맞아 카메라 들고 인생 사진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떠세요? 형형색깔 꽃이 피어나는 봄. 요즘 봄나들이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봄철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봄 햇살은 따뜻하지만 밤에는 아직 바람이 찹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것, 이 시기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의 변화가 커서 감기에 걸리거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독감에 걸릴 수 있어요. 외출 시 얇은 카디건 하나 챙겨주시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에 주의해주세요. 환절기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계절이죠.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와 각종 꽃가루들이 재채기를 유발하고 하루 종일 코를 훌쩍거려 코밑이 헐고 두통도 발생합니다. 이런 비염은 축농증과 중이염 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봄 외출 시에는 꽃가루와 먼지에 대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집 먼지 진드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잦은 환기와 청소를 통해 실내 환경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춘곤증은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데요. 학업이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피로 축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곤 합니다.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스트레칭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컨디션 관리 잘 해주세요. 봄은 본격적으로 햇살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우리 몸에서 생합성을 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햇빛을 받는 야외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방심하다가는 햇빛으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답니다. 봄 날씨에 방심하다가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봄. 봄철 주의사항 체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봄 보내시길 바랄게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주로 화석연료, 노후된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하는데요. 크기가 머리카락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곧장 폐 속으로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공기질이 나쁠 때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는 지체 시간을 줄이고 집에 돌아오면 필수적으로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청소기 사용보다 물걸레로 청소를 하고 하루 3번, 30분 이상 자연 환기를 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는 자연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시에는 주방 후드 가동과 자연 환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돼지고기의 지방은 녹는 점이 사람의 체온보다 낮아 체내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빼주고 미역 등 해조류에 있는 알긴산 성분과 칼륨은 체내의 중금속과 노폐물,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며 이외에도 미나리 등의 녹황색 채소, 녹차, 등 푸른 생선 또한 체내 미세먼지 배출에 좋다고 합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불가피하게 먼지를 많이 들이마시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체내 유입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좋은 차를 평소에 잘 챙겨 먹으며 건강 관리를 해주세요. 오늘은 미세먼지에 좋은 차 소개해 드릴게요. 목에 좋기로는 이미 유명한 모과차. 칼륨과 칼슘, 비타민C,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특히 가래, 기침, 기관지염 등에는 모과차가 매우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마다 꾸준히 마셔두면 좋습니다. 모과는 성질이 따뜻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다는 인삼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세먼지에 특히 더 좋은 이유는 배 도라지차에 함유된 사포닌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기관지를 보호하며 폐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5가지 맛이 난다는 오미자.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성질이 따뜻해 건조하지 않아서 폐에 좋은 영향을 주는 차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기침과 천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추천하는 차입니다. 대추차. 감기 예방의 천연 비상약으로 불릴 만큼 효능이 좋은데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돼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호흡기 질환과 기침, 비염에 좋아서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나 몸속에 쌓인 유해 성분을 배출해줍니다. 양과 음을 함께 보하게 해 체질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한방차죠. 다양한 한약재가 들어간 차로 기관지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와 위장 기능 강화, 빈혈 등 다양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을 챙기기에 정말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차와 더불어 계피라떼, 생강라떼도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는 기침과 가래 증세가 완화되는 것을 돕고
각종 기관지 질환과 천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며 체온을 유지해 가장 중요한 기관지를 보호해줍니다. 맵고 쓴 생강을 라떼로 마시면 생강을 섭취하기에 더 좋을 것 같네요. 차를 즐겨 마시면 심신 안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올겨울 따뜻한 차와 함께 포근한 겨울 나시길 바랄게요. 한국 성인의 음료 섭취 빈도를 주 단위로 분석한 결과 커피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이 1.2잔으로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카페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요즘의 새로운 트렌드는 SNS를 중심으로 홈카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치 카페처럼 커피를 즐겨 먹는 홈카페.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홈카페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스틱커피, 초콜릿, 우유, 따뜻한 물 조금, 얼음컵을 준비해주세요. 따뜻한 물 50ml에 스틱커피 2개를 넣어주고 커피가 완전히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커피를 녹인 따뜻한 물에 초콜릿을 넣어줍니다.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콜릿을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게 초콜릿의 양을 조절하면 된답니다. 얼음 8개 정도를 넣어주세요. 얼음이 살짝 잠길 정도로 우유 150ml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녹인 커피와 초콜릿을 부어주세요. 카페모카의 비주얼을 완성하는 비법! 우유와 우유 거품기를 준비합니다. 거품기에 얼음 3, 4개를 넣고 얼음이 잠길 만큼 우유를 넣어주세요. 거품기에 손잡이를 잡고 우유 거품을 내줍니다. 거품기 위로 살짝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을 올려줍니다. 초콜릿을 올려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세요. 달달한 카페 모카 완성! 스틱커피, 우유, 바닐라 시럽, 따뜻한 물 조금, 얼음컵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50ml에 스틱커피 2개를 넣어주고 커피가 완전히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녹은 커피에 바닐라 시럽 40ml를 넣어줍니다. 달달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시럽의 양 늘려주세요. 얼음컵에 얼음을 넣어주고 얼음이 살짝 잠길 정도로 우유 150ml를 넣어줍니다. 아까 녹인 커피와 시럽을 넣어주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완성! 헤이즐넛이나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 다른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답니다. 스틱커피, 식물성 휘핑크림, 바닐라 시럽, 휘핑기를 준비합니다. 스틱커피 2개를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세요. 아메리카노는 한쪽에 두고 아인슈페너의 메인인 휘핑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휘핑기에 휘핑크림 30에서 40g과 바닐라 시럽 10g을 넣어주세요. 휘핑기를 저어서 크림을 만들어줍니다.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면 크림 완성! 얼음컵에 얼음을 8개 정도 담아줍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아메리카노를 컵에 부어줍니다. 커피 위에 쫀쫀한 크림을 올려줍니다. 요즘 떠오르는 인기 커피 메뉴 아인슈페너 완성!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죠? 특별한 자신만의 홈카페 열어보세요. 향과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커피.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커피 찌꺼기는 소각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기 전 커피 찌꺼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신문지를 깔고 키친타올을 펴서 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넓게 펼쳐준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2에서 3일 정도 잘 말려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말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 찌꺼기를 빨리 건조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빠르게 건조되고 전자레인지에 악취까지 잡아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두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향이 멀리 퍼지는 성질 덕분에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잘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작은 용기나 다시팩에 담아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두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린내가 많이 나는 냉장고나 거실에 두어도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찬통에 베인 반찬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물과 커피 찌꺼기를 반찬통에 넣고 하루 정도 방치시켜준 후 설거지하면 음식 냄새가 사라집니다. 유분기가 많은 커피 찌꺼기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에 적당량의 물과 원두 찌꺼기를 5대1 비율로 함께 넣고 끓이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나 싱크대 같이 찌든 기름때가 많은 곳에도 커피 찌꺼기를 뿌린 후 잘 문질러 씻어주면 때를 불릴 필요 없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두 찌꺼기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공급과 습도 유지에도 좋은데요. 흙과 커피 찌꺼기를 9대1 비율로 섞은 후 화분에 뿌려주면 식물의 비료는 물론 병충해까지 잡아줍니다. 커피 찌꺼기는 흑설탕처럼 천연 바디 스크럽제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커피 찌꺼기를 클렌징 크림이나 꿀 혹은 올리브 오일에 섞어 바르고 잘 세안해주면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입자가 너무 크면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에 커피 찌꺼기를 풀어 족욕을 하는 것도 각질 제거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바디오일과 섞어 허벅지나 팔뚝살 등 지방이 많은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카페인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줘서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커피 볶는 냄새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쓰레기통 근처나 하수구 등 벌레가 나타나기 쉬운 곳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면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향긋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커피 찌꺼기도 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